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셨죠? 학교에서 배운 것들, 사회에서 익힌 것들, 책에서 읽은 것들, 살면서 겪으면서 쌓은 것들. 그 많은 알미 있는데 왜 삶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왜 많이 알수록 더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배우고 또 배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를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뉴스도 꼬박꼬박 챙겨보고 건강 정보도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웬만큼은 알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정보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 않아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살면서 꽤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해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어려운 시절도 버텨왔어요. 그 경험들이 있으니 이제는 뭔가 좀 알 것 같았는데 그런데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비슷하게 흔들리고 비슷한 실수를 하고 비슷한 후회를 해요. 왜 그럴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이도 있고 살아온 세월도 있고 아는 것도 있는데 자식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딘가 어긋나고 배우자와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답답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겪었고 많이 쌓았다고.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었을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알미예요. 세상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아는 것에는 평생 에너지를 쏟으면서 나를 아는 것은 그냥 지나쳐 왔어요. 그것이 지금 이 불편함의 뿌리일 수 있어요. 지식이 많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많이 안다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해는 달라요.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했는지, 내가 어떤 것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내가 어떤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관계에서 소진되는지, 내가 화가 날 때 그 화의 뿌리가 어디인지, 내가 선택을 할 때 진심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남의 눈을 위한 선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식은 밖을 향한 알미예요. 자기 이해는 안을 향한 알미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반응하고,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감정을 느껴요. 그 중심인 나를 모르면 아무리 세상을 많이 알아도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아무리 잘 읽어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그 지도가 소용이 없어요. 지도가 내 위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위치를 알아야 지도가 의미 있어지거든요. 지식이 지도라면 자기 이해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예요. 내 위치를 알아야 지도가 의미를 갖게 돼요. 자기 이해 없이 살면 생기는 문제 5가지. 첫 번째, 선택을 계속 후회합니다. 살면서 선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느 학교를 갈지,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어디서 살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 그 선택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했어요. 정보도 모으고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봤어요. 그런데 결정하고 나면 왜인지 뭔가 찜찜한 것이 남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맞나 싶어지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다른 것을 선택할 거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다면 그것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를 몰라서예요. 어느 6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셨대요. 남편한테도 물어보고 자식들한테도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들인데 이상하게 항상 나중에 후회가 남았대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분이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남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 같고 남들이 그게 낫겠다고 하면 그게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남들의 선택이었지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내 삶 안에 들어와도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 이해가 없으면 선택의 기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선택은 늘 불안하고 후회는 반복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반복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참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매번 다른 사람인데 왜 비슷한 어려움이 생길까요? 왜 나는 항상 이쪽에서 더 많이 상처받는 것 같을까요? 왜 어느 시점이 되면 비슷한 방식으로 관계가 힘들어질까요?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관계에서 어떤 패턴으로 반응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유독 예민해지는지, 무엇이 나를 소진시키는지를 모르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어느 70대 남성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생 사람들한테 잘해주셨어요.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불편해도 편한 척하고, 상처받아도 괜찮은 척하셨어요. 그런데 매번 관계가 어느 지점에서 터졌어요. 쌓인 것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작은 것에 크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식으로요. 이 패턴이 반복됐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왜 나는 싫을 때 싫다고 못할까? 왜 나는 계속 참다가 터질까? 그 질문을 처음으로 자신에게 던지신 순간 이분이 자신의 패턴을 처음으로 보게 됐대요.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워요. 세 번째,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험. 그냥 짜증스럽고, 그냥 서운하고, 그냥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는 경험. 아니면 반대로 별것도 아닌 것에 왜 이렇게 크게 반응했나 싶은 경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감정에 끌려다니게 돼요. 이유를 모르는 화가 관계 안에서 터지고 원인을 모르는 불안이 선택을 흔들고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요. 감정은 내 안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지금 어떤 것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신호,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신호, 어떤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신호. 그 신호를 읽으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해요. 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상황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이해가 없으면 감정이 이해 안 되고 감정이 이해 안 되면 삶이 자꾸 흔들립니다. 네 번째,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자기 이해가 없으면 기준이 밖에서 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를 모르면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기준이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저 자식은 저렇게 됐는데 우리 애는 왜 아직일까? 그 비교가 끊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에 끝이 없거든요.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잘된 사람, 더 좋아 보이는 삶이 있으니까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후반의 남성분인데 이분은 나름 안정된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크게 부족한 것도 없고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으세요. 그런데 항상 불만족스럽다고 하셨어요. 이유를 들어보니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은퇴하고 골프를 즐기는데 나는 왜 저걸 못하나, 저 사람 자식은 저렇게 됐는데 우리 애는 왜 아직 그 수준인가. 그 비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온대요.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골프를 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친구처럼 여유 있어 보이는 것이 부러우신 건가요? 이분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는 사실 골프가 좋은지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자기 이해가 없을 때 생기는 비교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남이 가진 것이 무조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비교가 줄어들어요. 남이 가진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다섯 번째,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문제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많이 배웠고 많은 경험을 쌓았고 많은 것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내가 원해서 한 것인지 해야 하니까 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느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열심히가 어디를 향한 것이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자기 이해 없이 살면 내 삶인데 내가 중심이 아닌 삶이 될 수 있어요. 남의 기준, 사회의 기준, 가족의 기대. 그것들이 나를 이끌어온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어떤 것에 의미를 느끼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알지 못한 채로요. 그 공허함은 더 많은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더 많은 정보로도, 더 많은 경험으로도요.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자기 이해를 하면 달라지는 변화 5가지. 첫 번째,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면 2가지 길 앞에서 오래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내 결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내게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은 후회가 적어요. 내가 알고 원해서 선택한 것이니까요. 두 번째, 감정이 안정됩니다. 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면 그 감정에 덜 끌려다니게 돼요. 화가 올라올 때 이게 지금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된 무언가가 건드려진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불안할 때 이게 진짜 위험 신호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것인지를 볼 수 있어요. 그 구분이 감정을 안정시켜줘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관계가 편해집니다. 자기 이해가 생기면 관계에서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유독 반응이 커지는지, 어떤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고 어떤 관계에서 소진되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관계를 다르게 대할 수 있게 돼요.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찾게 되고, 무리해서 유지하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진심이 통하는 관계는 더 깊어져요. 네 번째, 욕심이 줄어듭니다.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리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과 그냥 남이 갖고 있으니까 갖고 싶어진 것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내게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없으면 불안할 것 같은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쫓아가야 할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 줄어든 것들이 삶을 가볍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 삶이 단순해지고 편해집니다. 자기 이해가 생기면 버려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남의 기준으로 살아온 것들, 해야 하니까 해온 것들, 사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이 하나씩 보이면서 삶이 자연스럽게 단순해져요. 단순해진다는 것은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맞는 것들만 남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삶이 훨씬 가볍고 훨씬 편안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0대 후반의 남성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많이 아는 분이셨어요. 역사도 좋아하고 철학책도 읽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아셨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도 잘해주셨고 어디서든 아는 것이 많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많은 것을 알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몰랐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는 몰랐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도요. 이분이 많은 것을 아셨는데도 불안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세상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다른 거니까요.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6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자식 교육에 정말 많은 것을 쏟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잘 될지에 대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교육 관련 책도 많이 읽고 강연도 들으러 다니시고. 그런데 자식들이 다 자라고 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는 그렇게 신경 썼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 뒤에 이분이 하신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서 내 차례가 됐을 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몰랐어요.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를요.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알미 세상을 향한 것이었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 오랜 공부가 내 삶의 중심을 비워둔 채로 이뤄진 것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가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힘들어지는지, 내 선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첫 번째,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 걸까?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바로 털어버리거나 억누르지 말고 잠깐 그 앞에 써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향해 시선을 돌리는 거니까요. 두 번째, 오늘 한 선택 하나를 돌아봐 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 큰 결정이 아니어도 좋아요. 오늘 누군가에게 한 말, 오늘 했던 행동, 오늘 피했던 것. 그 앞에서 잠깐 멈추고 물어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였나, 습관이었나,
남의 눈 때문이었나? 두려움 때문이었나? 이 질문이 반복되면 내 선택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해 보세요. 화가 나거나 서럽거나 불안할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잠깐 그 감정을 바라봐 보세요. 이 감정이 얼마나 큰지, 어떤 느낌인지, 몸에 어디서 느껴지는지를요.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내 감정의 언어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네 번째,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저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저 사람이 부러울 때, 저 삶이 좋아 보일 때. 그냥 비교로 흘러가지 말고 잠깐 멈추고 물어보세요. 저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것인지. 이 질문이 비교에서 오는 불안을 조금씩 줄여줘요. 다섯 번째, 하루를 마칠 때 이 질문 하나를 자신에게 해보세요. 오늘 나는 나다운 하루를 보냈는가? 완벽한 하루여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진심으로 원한 것을 한순간이 있었는지, 내 감정에 솔직했던 순간이 있었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면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어딘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조용히 돌아보게 되셨나요? 오늘 드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많이 아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더 많이 알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배우고 읽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았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알미 세상을 향한 것이었다면 그 알미의 중심인 나 자신은 여전히 흐릿한 채로 남아있게 돼요. 나를 이해하는 순간 인생은 비로소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선택이 달라지고 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면 감정에 덜 흔들리고 내 관계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알면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변화는 조용해요.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져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세상을 향해 있던 시선을 잠깐 나 자신을 향해 돌려보는 것. 그 작은 방향의 전환이 어느 날 삶이 훨씬 가볍고 선명해진 것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공부는 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부를 시작하기에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귀 기울이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